아산 대방 국교천 둔치에 설치된 일부 체육시설들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로 기승을 부리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남을 찾았습니다. 충청도와의 인연을 강조한 한 위원장은 충남에서의 승리는 대한민국 전체에서의 승리라며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이 최근 시행됐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 관련 현수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아산 배방 국교천 둔치에 설치된 일부 체육시설들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역시 기승을 부리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국교천 생태하천 조성지입니다. 축구장으로 조성됐던 공간에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한쪽 구석진 곳에 쓰러진 골대는 수풀로 뒤덮였습니다. 인근 족구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방치된 지 오래입니다. 쓰레기 투기도 문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천 뚝방길에는 영농 폐기물은 물론 생활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하천 주차장에는 여기저기 쓰레기가 널려 있고 심지어 불을 피운 흔적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설 내 야영을 금지한다고 안내가 붙었지만 있으나 마나입니다. 야구장 근처에는 버려진 매트리스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교천처럼 싹 정비해갖고 하면 다른 시민들도 많이 산책, 여름이나 날 좋을 때 정말 산책 많이 하거든요. 지난 2020년시는 부족한 예산을 내세우며 중장기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정비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재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해당 구역에 대한 하천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인 만큼 사업이 끝난 뒤에나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방치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한 뒤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쓰레기 투기 역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 하천과 쓰레기, 체육시설 관련 담당 부서들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선출 뒤 처음으로 충남을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건데요. 한 위원장은 대한민국 전체 생각을 좌우하는 충남의 마음을 얻는 것이 대한민국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며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손용환 기자입니다. 충남 예산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남도당 신년 인사회. 윤영길을 충북 청주에서 보낸 한 위원장은 자신은 어릴 적 충청인으로 살았고 서울에 와서도 충청인의 마음으로 살았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커가면서 제 인성이나 제 태도나 제 예의나 이런 부분들은 모두 충청인의 마음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오늘 이 자리도 바로 그 충청인의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은 물론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들도 대거 참석해 총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충남은 늘 대한민국 전체 생각을 좌우해온 스윙보터였다며 충남인의 마음을 얻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우리 충남의 국민의 힘이 충남의 도민들을 위해서 앞장섭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바로 이 충남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승리는 충남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신년 인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을 받기로 돼 있는 사람은 결단코 없다며 그런 말은 믿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총선이 다가오자 주변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 관련 현수막이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각 정당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설치한다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이러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 그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의 한 교차로, 지정계 시대에 설치된 상업 현수막과는 달리 정당 관련 현수막은 아무 곳에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 관련 현수막은 설치 장소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개시 기간을 넘긴 현수막도 있습니다. 인근 나성동의 한 교차로, 이곳은 세종시가 집중 관리하기 위해 정해놓은 5곳의 현수막 청정 지역 중 한 곳이지만 여기에서도 정치 현수막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청정 지역에서라도 현수막 설치를 자제해 줄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 12일부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로 2개까지만 가능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을 비롯해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세종시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이 현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적극 협력하는 한편 용도별 전용 게시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수막 게시 수요에 맞춰 정치, 공공,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관리와 저단형 게시대를 지속 설치하고 올바른 5개 광고 문안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선까지 이제 불과 약 3개월. 관련 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에선 정치 현수막 공해를 조금은 덜 겪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시 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천안에선 공석이 된 시의원 한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보궐선거를 유발한 민주당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천안시의회에 입성한 민주당 김미아 의원. 초선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1년 6개월 만에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지는 22대 총선 천안을 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의원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경험했던 지식들을 천안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지역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시민과 약속한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데다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퇴하고 출마를 한다는 그 용기나 아니면 그런 자신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으로서 조금 부럽기도 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그 4년의 임기를 시민들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시민과의 약속을 좀 깬 부분에서 김 의원의 중도 사퇴를 만류해온 민주당은 이번 시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을 방침입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원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생시킨 보궐선거 지역에 대해서는 공천을 안 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만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궐선거 발생이 되잖아요. 예. 이것도 그 원칙을 적용할 그 원칙을 적용시켜야죠. 14대 13으로 국민의힘이 한석 더 많았던 천안시의 의석수는 김 의원이 사퇴하면서 2석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의 무공천 방침으로 최대 3석까지 벌어진다면 의회는 물론 국민의힘인 박상돈 시장의 시정 운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4월 10일 총선이 이제 3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들도 속속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점차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저희 BTV 뉴스에서는 우리 지역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은 누가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시민과 유권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자들을 차례로 만나 출마의 변과, 핵심 공약 등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까지 확정되면서
대한민국 정치 1번지로 떠오르고 있는 세종갑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예비 후보 노종용입니다. 지금 이 정권, 대한민국의 현재의 경제 문제, 양극화 문제, 정치 문제, 지방 소멸과 저출산 문제, 그 중심에 있는 국정 방향의 문제, 이제 정말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총선에 도전한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일선에서 멈춰 세우고 다시 정상화하고 또 전 세계가 경쟁하고 있는 미래의 먹거리를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그 환경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네, 세종시는 미래에 예정돼 있는 행정 수도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1,000억 가까운 세수 결손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재정 안정화 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막았지만 이것이 내년 혹은 후년 혹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조금 더 미래를 위한 이 세입 구조를 좀 다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수도의 완성을 이루고 있는 세종시와 충청권 메가시티를 조금 더 완전하게 만들어서 충청권 전체의 먹거리가 우리 세종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것을 충청권 전체가 함께 이런 만족스러운 메가시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LG경제연구원에서 그 자동화 고위위험군에 해당하는 인구를 1,136만 명이라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챗 GPT 창시자인 샘 알트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미래의 부는 흔해지고 사람은 더 소중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그런 국가 중 하나로 성장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회 구조도 이에 맞게끔 변화해야 된다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 과세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누구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우리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드는데 저 노종용이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낌없이 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강 세종보 복구를 위한 정상화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최민우 세종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이기도 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역시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세종시도 새해 업무보고에서 세종보 가동을 전제로 올해부터 수변 공간 조성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정상화 사업에 들어간 세종보. 환경부 계획대로 올해 상반기 안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세종보 가동을 통해 담수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구상 중인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당장 세종시는 수문 복구 작업과 동시에 강물 흐름에 지장을 주는 수목 제거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수초나 나무들을 제거를 해줘야 나중에 4대강이 가동이 됐을 때도 진수 공간을 활용할 때 물놀이를 한다든가 할 때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수변 공간은 시민 여가 공간으로 바뀝니다.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의 일환으로 자연마당과 생태공원, 명품 수변길 조성 등이 추진됩니다. 특히 이응다리 주변 선착장 2곳에서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수륙 양용차나 소형 보트 등의 도입이 검토 중인 가운데 연내 테스트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상용화한다는 목표입니다. 보트를 탄다든지 시민들께서 그냥 가볍게 그리고 어떤 위험성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우선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 취지인 거고요.
세종시는 지난해 마무리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기본구상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민자 유치에도 본격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의회가 모든 의정 활동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와 함께 녹화된 영상과 회의록을 누리집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의회 누리집에 들어가 보니 수개월 전 진행된 상임위원회 영상회의록도 아직까지 볼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시민의 알 권리와 소통을 위해 모든 의정활동 생중계를 시작한 아산시 의회. 생중계 이후에도 녹화된 영상과 회의록을 함께 볼 수 있는 영상회의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지난달 열린 임시회 상임위원회 영상회의록을 눌렀더니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회의록도 없습니다. 특히 의회 운영위원회 영상회의록의 경우 지난해 8월 30일 이후부터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상임위 영상도 마찬가지. 일부는 영상만 나오고 회의록이 없는가 하면 회의록은 있는데 영상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녹화된 영상과 회의록은 회의 종료 2, 3일 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 의회는 최근 누리집 개편으로 인해 관련 회의록 등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관리 소홀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말 누리집이 개편되면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개월 전 영상과 회의록을 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조치나 안내 등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도심에 있는 공공청사들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천안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에 볼 일이 없는데도 온종일 주차장을 차지하는 일부 운전자들 탓에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시가 유료화 전환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청 부설 주차장입니다. 동시에 300대를 넘게 수용할 수 있지만 차례의 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원을 보기 위해 시청을 찾은 시민들은 빈자리를 찾아 주차장을 빙빙 돌기 일쑤입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한 3-4바퀴는 기본으로 도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불편하긴 해요. 뭐 한 30분 내외긴 한데 근데 너무 불편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는 해요. 이에 따라 천안시가 내놓은 해법은 청사 주차장 유료화입니다. 대상은 청사 부지에 설치된 지상 241명과 지하 103면, 장애인 13면 등 총 344면입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유료화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39%는 주차장 이용에 불만족스럽다고 답했고 대다수는 주차 면수 부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천안시는 유료화를 통해 장기 주차 등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요금은 30분에 500원, 다만 2시간은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청사 출입 목적과 관계없는 예를 들어 장기 주차 같은 경우도 발생을 하고 청사하고 상관없이 주변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를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통제가 필요한데 이게 유료화가 아니면은 통제가 어렵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유료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시에는 오는 3월 청사 주차장 유료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주차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 하반기부터 유료화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요한입니다. 세종시가 올해 친환경 농산 분야 25개 사업에 모두 1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공익직불제 등 농업인 소득 보장에 130억 원, 모짜리 상토 등 농자재와 드론 방제에 26억 원, 안정 농산물 생산에 7억 원 등입니다. 한편 세종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농업 보조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또는 은닉세원 26억 7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3억 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선정한 법인 100곳입니다. 주요 적발 내용은 허위 감면 신청이나 비상장 법인 과점주주의 위반 행위입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천안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이 대상이며 1인당 세 품목씩을 무료로 검사해줍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경작 확인 서류를 챙겨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부터 천안 지역 난임 부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기존의 소득 기준을 없앴습니다. 지원 내용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 또는 배아동열비 등 비급여 3종입니다. 시술 종류와 나이 기준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아산시가 제2기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제1기 참여자치위원회 위원 중 결혼이 발생한 기획조정과 체육, 환경녹지, 항만수산 등 모두 10개 분과에서 진행되며 문화관광분과와 교육분과는 제외됩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아산 시민이며 오는 25일까지 아산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참여자치위원들은 시정 주요 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과 제안을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산시가 금주구역에 대한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일부터 단속을 시행합니다. 아산시 내 금주구역은 시청사를 비롯해 학교와 어린이집,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모두 1,101곳으로 금주구역 안에서 음주를 하거나 술병을 소지하고 있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아산 곡교천에 있는 방치된 체육시설들은 본래의 용도를 잃고 일부는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모습이었는데요. 해당 기관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방치를 넘어 쓰레기장이 돼버린 것은 어쩌면 우리의 양심에 달렸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담당 부서들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